월급이 막 늘어나서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삶의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조반장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퇴사라는 거를 준비 없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퇴사하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능력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도전하는 이 시간은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4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살다가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사한 지 4년차 직장인들의 독립을 돕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물산 건설 부분에서 9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된 조반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퇴사한 지 8년이 지났네요. 두 분 다 직장이 되게 안정적이셨잖아요. 얼마 정도 연봉이었고 몇 년 정도 다니셨나요? 남들이 생각하는 베스트한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대기업을 다녔고 저는 국어교사로 14년 정도, 퇴사한 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 한 3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월급이 한 200 얼마? 이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9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퇴사하고 7, 8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연봉이 한 2,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배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근데 지방에서 대기업하고 선생님으로 사는 데는 꽤 많이 무리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페이를 받았던 것 같기는 해요. 두 분 다 교사, 삼성물산. 주변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희 집은 난리 났어요. 막 축하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부모님이 제일 좋아했던 거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사원 연수를 간 다음에 회사에서 집으로 꽃을 보내줘요. 근데 그게 저희 집 거실 한가운데 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 3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삼성이랑 그룹에 다니는 아들, 딸들이 되게 많을 텐데 지방 같은 도시에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그냥 자랑이었죠. 그리고 친척분들도 엄청 좋아하셨고 막 축하한다는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집 뭐 완전 난리가 났었고 제가 합격했을 때 아빠가 이제 엄마랑 이모네 집에 가 있었어요. 근데 합격 전화를 드리는데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저도 사실 임용고사를 한 번에 붙은 게 아니었고 3수 만에 됐었어요. 3번 만에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빠가 퇴직을 앞두고 계셨고 경제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한테 계속 취업해, 학원 들어가, 일해, 뭐 이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아빠 나 한 번만 더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집에 여건은 안 되니까 내가 그냥 학원 일하면서 상반기는 학원에서 돈 벌고 하반기는 내가 공부해서 시험 볼게,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만에 합격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아빠가 미안했던 거죠.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섞였던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과 이제 대견한 마음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의 눈물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흔들리는 목소리를 처음 들었죠. 아무것도 안 할래. 구직 포기하고 쉬는 청년 백수 44만 명. 사람들이 취업을 포기하는 이유, 퇴사를 결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되게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하고 나서 내가 일하는 대비 급여가 너무 작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나 이 정도 받고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제 주변에도 뭐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 맨날 하는 얘기가 사람이 없어. 일할 애가 없어. 사람 좀 찾아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들어와도 잠깐 일하고 나간다거나 안 들어오려고 하거나 너무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버티는 게 오히려 인생이 꼬이는 거다. 네. 조반장님께서는 그럼 버티고 버티다 못해 그 유명한 삼성물산을 퇴사하시게 되셨잖아요. 네. 근데 삼성물산 퇴사하실 때는 조금 준비된 상태였나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깜깜한 어두운 도로를 운전하고 막 가는데 이 명치가 막 조여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가 이렇게 나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 내가 회사에 출근을 하면 이게 나의 어떤 결정을 기다리는 작업자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결정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막 압박해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조반장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퇴사라는 거를
준비 없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냥 준비 없이 퇴사를 했고 금전적인 부분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때 계산을 못 해봤어요. 이 사람이 그만뒀을 때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지? 우리가 어디까지 생활비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이런 계산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 마음이 힘드니까 저희 통장 잔고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1억이란 돈이 남아 있었다. 그럼 이 1억이란 돈을 어느 정도나 내가 사용할 수 있지? 내가 돈을 벌지 않고 몇 년 동안 우리 가정이 버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못하고 퇴사라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월급이 많았었는데 그 많았던 월급이 갑자기 0원이 돼버리니까 이것도 내 책임인가? 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미안한 감정? 원래 성향이 1초면 잠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때 남편이 퇴사하고 이제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잡기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그 2년 6개월 동안 남편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걸 봤었어요. 네, 그런 게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3초 5초면 자니까 와이프가 맨날 그래요. 자기는 한 30분 정도 잠을 못 잤대. 1시간을 잠을 뒤척에다 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못 잘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월급이 안 들어오는 시기가 반년 정도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어떤 경제적 압박감, 미안한 감정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도전도 못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힘듦을 경험했을 때 잠을 못 자는지를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남편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고 전 팔로우업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흔들려 버리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남편하고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깊이 있는 부부관계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서로를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됐어요. 와이프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내가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집안일과 회사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게 너무 진짜 워킹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그 5년이란 시간을 보냈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진짜 몰랐거든요. 준비 없이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돈 관련된 문제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퇴사하기 전에는 일하고 오면 피곤하니까 그냥 외식해. 내가 힘들었으니까 여행 가. 이런 보상 심리가 늘 있었어가지고 생각보다 씀씀이가 컸던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 월급의 50, 60%? 썼을 거예요. 우린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한쪽이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완전 긴축 재정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월급이 막 늘어나서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삶의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좋은 거 그냥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이 정도인데 돈이 없잖아요.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저희는 체크카드만 쓰거든요. 체크카드에 돈이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쓰다가 부족하면 채우면 되니까 그 잔액을 보지 않고 체크카드를 쓴 적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정말 쌀이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텀이 뭐 한 이틀, 3일 이 정도 되긴 하는데 3일 뒤에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없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돈이 필요 없어 라는 말은 거짓말이구나. 최저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돈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죠. 남들 다 버티는데 그거 하나 못 버티냐 이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실제 저희 채널에서 이제 남편 퇴사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정말 많은 댓글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 못 버텨? 그렇게 못 버티고 나오면 결국 무너져. 나와서 다른 걸 하더라도 결국 또 못할 거야. 또 포기할 거야.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힘듦을 느끼는 체감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등짝을 막 스매싱을 해도 안 아픈 사람이 있고 그 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뒀을 때 누군가는 그냥 그것도 못 버티고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나온 거거든요.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냥 힘들어서 나왔어가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 꼬여야 단단해지잖아요. 우리 잘 보면 실타래도 꼬여 있어야 안 풀리잖아요. 그냥 있으면 얘가 오히려 잘 풀리거든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거나 위기가 있거나 인생이 꼬여야 인생이 더 단단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퇴사를 했던 거고, 일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가정적으로는 아이와 와이프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그게 허락되지 않으니까 일단 스탑하자, 다른 그 뒷일은 다음에 생각하자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스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는 너무 춥겠다, 나가서. 일단 글을 썼어요, 블로그에. 그냥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로 뭘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계속 썼어요. 이 마음 상태도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읽어주고 궁금해하고 연결고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늘 교사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삼성전자 반도체를 하는 사람이래, 어떤 사람은 뭐 개발하는 사람이래. 근데 막 댓글을 달아.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제 이야기를 막 쓰다 보니까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상담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상담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사람들 만족도가 되게 좋은 거예요. 고민이 해결되고 나면 뭐 하고 싶냐면 약간 나를 성장시키는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거 하면 안 돼요? 해가지고 그때 독서 모임을 열어서 독서 모임 또 같이 했어요. 그 독서 모임 또 하다 보니까 책 쓰는 거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럼 또 책 쓰는 거 알려줬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회사 밖에서 쓸모가 있네?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나오는 게 스무스해졌어요. 뭔가 수익을 낸다기보다 사람이 결국은 돈과 등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휴직을 하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야지로 접근했던 게 아니라 나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의미 있는 어떤 무언가를 줄 수 있나? 이거를 찾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미님 이거 좋아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 나와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러고 나서 퇴사하니까 전혀 추위 없이 겨울 없이 바로 봄으로 진입을 했던 거죠. 저는 이게 누군가에게는 그냥 먹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회사 안에서도 유용한 능력이 있고 회사 밖에서도 유용한 능력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요거 있으면 나한테 무기 장착.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은 회사 안에서도 이걸 잘하면 되게 플러스 요소가 되고 밖에 나와서도 좋은 능력이 되죠. 글 쓰는 능력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 회사 안에서는 레포트를 쓰고 뭔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깔끔하게 해서 올려야 되지만 회사를 나와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글을 써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나와서도 유용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 능력들을 내가 회사 안에 있을 때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표현하는 능력들은 되게 중요한 능력 같은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늘지 않아요. 내가 스피치 학원에 가가지고 말하는 능력을 배웠어. 갑자기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도 촬영하고 무대에 가서 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봐야 그 능력이 쌓여서 결국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회사에 있을 때는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회사 밖에 나와 보니까 진짜 중요한 능력 같은 거예요. 빠르게 성과를 내거나 빠르게 수익화를 하거나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게 준비되지 않고 나오면 더딘 거예요. 제가 퇴사하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능력이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더라고요. 말하기, 글쓰기, 뭐 디자인, 그다음에 뭐 마케팅 뭐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내가 회사에 있을 때 조금 더 연마하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거 준비하고 나오면 더 빠르게 진입이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임용을 준비할 때 언니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친구들은 다 합격해서 학교에 갔는데 나만 떨어져서 다시 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1년은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다른 애들은 올해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나는 1년 있다 들어가면 1년이 늦는 거잖아. 내가 느끼는 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때 언니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너 지금 취업해서 들어가면 최소한 35년 회사 생활 할 거잖아. 근데 그 중에 1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 그게 늦었다고 느껴질까? 그
그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1, 2년 나중엔 아무것도 아니야. 별 차이 안 나. 시작할 땐 되게 커 보이는데 35년 한 사람이나 33년 한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평균 퇴직 연령이 79세더라고요. 와, 79세? 와, 너무 긴데? 그게 작년 통계거든요. 30세에 내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일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70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40년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40년을 설계하는데 지금 늦었나?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30 몇 살인데 늦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사실 퇴사를 고민했던 나이가 37이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37이 너무 늦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점에 제가 지금 42살인데 37이면 애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빨랐던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저 스스로도 하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어차피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갖게 되면 그건 더 길게 갈 건데 그 긴 시간을 보면 지금 내가 도전하는 이 시간은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처음에 올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멀부를 잘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출연할지 말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막상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 막 좌절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도 더 후련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퇴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퇴사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저나 와이프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기 월부 촬영하러 오면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퇴사하겠다고 했을 때 뭘 믿고 오케이를 했어? 라고 아까 오는 길에 물어보더라고요. 맞아.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있었어. 어떤 순간에도 자기는 자기 일을 잘 찾아갈 거야 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 라는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역으로 사실 제가 상대적으로 남편에 비해서 연착륙을 잘한 거지 아예 고민이 없었다거나 아예 힘들지 않았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마음의 부침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때마다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해준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조차 나를 못 믿었을 때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이 있다면 자신의 선택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